이번 시간에는 초등 과학 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단원 정리 퀴즈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연습장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퀴즈는 모두 10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내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연습장에 적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말하면 자신의 답과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분말 주스를 물에 넣었더니 녹아서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를 용해와 용액이라는 용어로 기억 니은에 써넣어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기억과 니은에 용해와 용액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용질인 분말 주스가 물에 기억되어 분말 주스 니은이 되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한번 연습장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다 적어 보았나요? 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질인 분말 주스가 물에 기억이 되어 분말 주스 니은이 되었네요. 물에 어떻게 된 거죠? 분말 주스가 물에 골고루 섞이는 것. 네, 용해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이는 것, 용해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질인 분말 주스가 용매인 물에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그래서 분말 주스가 되었네요. 이것을 우린 무엇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용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뒤섞여서 만들어진 것, 용액이 됩니다. 용액. 기억은 용해, 그리고 니은은 용액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용액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용액이 아닌 것을 한번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아마도 2개 이상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흙을 물에 넣어 흙탕물을 만들었다. 2번 물에 각설탕을 다 녹여 설탕물을 만들었다. 3번 물에 분말 주스를 다 녹여 아이스티를 만들었다. 4번 뜨거운 물에 소금을 다 녹여 투명한 소금물을 만들었다. 5번 물과 딸기를 함께 갈아 딸기 과육이 보이는 딸기 주스를 만들었다. 이 중에서 용액이 아닌 것 한번 번호를 한번 연습장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 적어 보았나요? 네, 답은 바로 1번과 5번이 됩니다. 1번 흙을 물에 넣어 흙탕물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흙은 물에 섞이는 게 아니겠죠. 물에 섞이지 않고 흙은 밑에 가라앉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용액은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는데 딸기 과육이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섞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번과 5번이 용액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용액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소금 10g이 물 100g에 완전히 용해되었습니다. 소금물의 무게는 몇 g인가요? 소금물의 무게 한번 연습장에 몇 g일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 적어보았나요? 소금 10g이 물 100g에 완전히 용해되어서 소금물 용액이 되었네요. 이 용액의 무게는 네, 110g이 됩니다. 원래의 소금 무게 그리고 물 무게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10g과 100g을 합쳐서 110g이 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액 무게는 용질과 용매의 무게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온도와 양이 일정한 물에
소금을 계속 넣고 저을 경우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됩니다. 한번 옳은 것을 연습장에 번호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1번 소금이 계속 용해된다. 2번 소금물이 짠맛이 계속 강해진다. 3번 소금이 물로 바뀌어 보이지 않는다. 4번 소금이 어느 정도 용해되면 바닥에 가라앉는다. 5번 소금이 처음에는 용해되지 않다가 서서히 용해된다. 네, 한번 연습장에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 한번 몇 번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네, 답은 바로 네, 4번이 됩니다. 예, 소금이 어느 정도 용해되면 더 이상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소금이 가라앉게 됩니다. 1번 보면 소금이 계속 용해된다는데 아니죠. 어느 정도 용해되다가 이제 바닥에 가라앉는 것 우리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번 짠맛이 계속 강해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다 물에 용해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강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3번 물로 바뀌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죠. 네, 소금이 물에 용해되죠. 네, 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소금이 처음에는 용해되지 않다가 서서히 용해된다. 아니죠. 용해되다가 나중 되면 이제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물의 양이 모두 같을 때 백반을 가장 많이 용해할 수 있는 물의 온도 몇 도씨인지 한번 골라볼까요? 예, 0도씨부터 80도씨까지가 있는데요. 백반을 가장 많이 용해할 수 있는 물의 온도 몇 번인지 한번 연습장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다 적어보았나요? 답은 바로 네, 5번이 됩니다. 우리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용해된다고 백반이 더 많이 용해된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80도씨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여기 보기 중에서는 네,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용해되니까 백반이 네, 5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따뜻한 물에 백반이 더 이상 용해되지 않을 때까지 용해하여 백반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백반 알갱이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얀 백반 알갱이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연습장에다 몇 번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아마도 이 문제도 2개 이상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비커 속의 물을 끓인다. 2번 비커를 얼음물에 넣는다. 3번 비커에 따뜻한 물을 넣어준다. 4번 비커에 많은 양의 물을 넣는다. 5번 비커를 하루 동안 냉장고 안에 둔다. 네, 하얀 백반 알갱이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연습장에 번호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 적어보았나요? 답은 바로 네, 2번과 5번이 됩니다. 2번과 5번. 따뜻한 물에 이제 용해를 시켜서 백반가루를 용해시켜서 백반 용액을 만들었죠. 다시 백반 알갱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네, 온도를 낮춰주면 된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1번부터 5번의 보기 중에서 온도를 낮추는 보기는 2번과 5번이 되겠네요. 얼음물을 넣고 냉장고에 두고 나머지 보면 비커 속에 물을 끓인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을 넣는다든지 많은 양의 물을 넣게 되면 백반 알갱이를 더 용해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백반 알갱이를 다시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온도를 높일수록 백반이 더 많이 녹으니까 백반 알갱이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준다는 것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두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더 진한 황설탕 용액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2가지 고르시오 했네요. 2가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세요. 더 진한 황설탕 용액의 특징입니다. 1번 용액의 높이가 낮다.
2번 용액의 무게가 가볍다. 3번 맛을 보았을 때 더 달다. 4번 흰 종이를 대보았을 때 색깔이 더 진하다. 5번 설탕을 더 넣었을 때 설탕이 더 많이 용해된다. 더 진한 황설타임 용액의 특징으로 옳은 것 두 가지 한번 연습장에 한번 번호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다 적어보았나요? 답은 바로 네, 3번과 4번이 됩니다. 어, 진한 황설탕 용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한 황설탕 용액이니까 맛을 봤을 때 더 달겠죠. 그리고 흰 종이를 비커 뒤에 대보면 색깔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이 진한 황설탕 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 5번은 맞지 않겠죠. 보기 1번 높이가 낮다고 그러는데 용액의 높이가 더 많은 황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액의 높이가 높아지겠고, 그리고 무게도 가벼운 게 아니라 더 무겁겠죠. 그리고 5번에 설탕을 더 넣었을 때 설탕이 더 많이 용해된다고 하는데 어, 설탕을 더 넣게 되면 진하지 않은 황설탕 용액이 더 많이 용해야 되겠죠. 어, 더 진한 황설탕 용액은 이미 많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용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하기가 진하지 않은 용액이 더 많이 용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3번과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진하기가 다른 설탕물을 세 비커에 같은 양씩 넣고 각 비커에 메추리알을 넣은 뒤 뜨는 위치를 관찰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게를 쟀을 때 가장 무거운 비커이기요.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한번 가장 무거운 비커이기요를 한번 연습장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 적어보았나요? 네, 가장 무거운 비커의 기호는 뭐죠? 네, 가가 됩니다. 가. 가, 나, 다 중에 메추리알이 뜨는 위치를 봤더니 가가 가장 높고요. 나가 중간, 그리고 다는 아래에 가라앉아 있네요. 그래서 가, 나, 다 중에 가장 진한 용액은 가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진한 용액인 가가 가장 무겁겠죠. 그래서 무게를 쟀을 때 가장 무거운 비커는 바로 가가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물과 설탕을 사용해 설탕 용액이 든 비커 위에 뜬 메추리알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설탕물 용액에 메추리알이 비커 위에 떴대요. 그런데 얘를 비커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세요. 1번 물을 더 넣는다. 2번 설탕을 더 넣는다. 3번 비커를 흔들어 본다. 4번 설탕물을 조금 덜어낸다. 5번 설탕물을 유리막대로 젓는다. 네, 옳은 방법 한번 몇 번인지 연습장에 적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 적어보았나요? 네, 답은 바로 네, 1번이 됩니다. 지금 진한 용액이기 때문에 진한 용액을 좀 진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더 넣어서 좀 진하지 않은 용액으로 만들어주면 메추리알이 위에 떠 있는 메추리알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더 넣는다가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스포이트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도구를 만들어 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용액에서 모두 도구가 떠올랐습니다.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한번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의 번호를 연습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도구 두 개를 붙인다. 2번 도구의 눈금을 없앤다. 3번 용액을 조금 덜어낸다. 4번 용액을 다른 비커에 옮긴다. 5번 도구의 무게를 더 무겁게 고친다.
네, 한번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옳은 것 번호 한번 적어보세요. 어, 진하기 비교하려고 그랬더니 두 용액 모두 도구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연습장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다 적어보았나요? 답은 바로 네, 5번이 됩니다. 도구의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용의 진하기를 우리가 더 잘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지금 모두 떠올랐기 때문에 도구의 무게를 더 무겁게 고쳐야 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도구의 무게를 더 무겁게 고친다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단원 정리 퀴즈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